대표 지오릿 에너지 그리고 한국컴퓨터 AD 테크놀로지 들고 오셨습니다. 박우신 대표님. 네. 자, 지오릿 에너지는 지난주에 이상로 대표님이 픽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 잡아주시죠. 네, 지오릿 에너지가 이틀 전인가요? 한번 급등을 장중에 했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게 막 치고 갔으면 제가 1등을 못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타이밍에 한번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오릿 에너지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상로 대표님이 지오릿 에너지 했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선정을 하고 보니까 지난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주식을 참 잘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자, 지오릿 에너지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전지 설계 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양극재 위주로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기타 다른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지 장비단의 종목들도 대부분은 사실 좋지가 않았는데, 지오릿 에너지는 그래도 꽤나 잘 버티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왜 이제 2차 전지와 묶을 수가 있냐면 결국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동사가 하고 있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열수를 활용한 리튬 추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지열수나 뭐 얼마 전에도 기사화가 됐지만 폐수를, 그러니까 산업용 폐수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러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파일럿 플랜트를 동원해서 95% 순도의 리튬을 추출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한 상업화가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엑스트라릿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오면서 요 엑스트라릿이 가지고 있는 리튬 추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 지열 발전소를 또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인지라 다시 한번 좀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 차트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여타 2차 전지나 리튬 관련주가 그랬듯이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는 좋았었고, 긴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보셔야 될 거는 이 기간 조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박스권의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밑에 이제 241선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저는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틀 전에가 아마 좀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13% 정도 급등을 했다가 요즘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호재성 이슈에 또 팔아먹는 그러한 수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또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만큼 다시 한번의 그러한 시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는 10,000원 선 정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 12,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상로 대표님 한국컴퓨터 들고 오셨어요. 정말 최근 시장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PB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그 PCB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회로기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전자제품에 보면 그냥 판을, 그냥 우리가 기판 자체를 우리가 지금 PCB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판의 실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얹히는 것들, 이제 부품을 하나 얹히고 납땜하고 난 다음에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PBA 과정이라고 하고, 그 PBA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컴퓨터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부분에서 PBA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기업과 이제 JM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JMT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추천하기는 좀 뭐하고 해서 오늘 한국컴퓨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상당히
바닥권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을 다시 한번 출시를 했고 그에 따른 이제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팀쿡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부분은 열기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컴퓨터에 대한 주가라고 보고 관련된 기업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10월 17일 날 장중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하단에 대한 이 6,000원 밴드 자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밟고 있는데 지금 고점으로 따진다면 현재 고점 자체도 6,600원짜리가 또 상당한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월봉상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월봉은 추세 상승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기업이 빠지는 부분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 6,600원을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연말까지는 한번 소비 랠리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뭐 광군제도 그렇지만 미국은 또 연말로 갈수록 또 소비가 증가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한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PB의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7,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5,6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영동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를 들고 오셨네요. 자, 뭐 오늘 들어서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또 최근 들어서 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다 말씀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AD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된 종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모멘텀들은 최근에 보여줬던 엔비디아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GPU에서 넘어서서 CPU 칩을 만들겠다라는 소식들을 좀 전달을 해주면서 일단은 나스닥을 살렸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잘 살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국내에서 과연 이제 어떤 수혜주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찾다 보니까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CPU 칩 자체가 ARM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ARM 기반과 관련해가지고 이 ARM사와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파트너 협력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AD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굴지의 장비 회사죠. 디자인 하우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RM과의 협력 관계를 좀 맺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ARM이 진행을 하고 있는 네오베이스 컴퓨터 서브 시스템즈라는 CSS라는 서비스가 좀 있어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AD 테크놀로지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동안에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하긴 했었지만 올해 다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로 적자단이 좀 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이 플러스가 이루어졌을 때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뭐 간략적인 모습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5월달 이어지면서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좀 보시게 되면 급등했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7월 달의 고점 그리고 9월 달의 고점 그리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10월 달의 고점들을 이어보시게 되면 완연한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저점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폭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평에 대한 밀집 구간들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자의 시장 대비해서 1.69%의 상승 흐름들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전히 시장에서에 대한 중심들은 HBM 반도체와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종목에 대한 첫 번째 배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약간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올해 안에 보여줬던 3만 원, 29,000에서 3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의 하단 부분이 깨게 되면 뭐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이겠죠.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노티에날, 우리기술투자 하이트 진로 들고 오셨네요. 베노티에날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전에 한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 일주일 내내 좀 거의 채권처럼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보합 부근에 왔다 갔다 했고 네네. 최근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조금 내려왔다가 또 올라오고 해서 그때 또 그 가격입니다. 그냥 그 가격에 계속 한 달째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일정상 좀 가지고 나와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는 지주회사 성격의 뭐 지주회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축 사업과 관련된 본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어떤 주가적인 모멘텀으로 보자면 자회사 이제 베노바이오가 영위하고 있는 그 신약 개발 그리고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요 웨어러블 로봇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가 인수한 그 캐나다의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라는 웨어러블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웨어러블 로봇 쪽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글로벌리하게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내에 출시하면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그 로봇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티로보틱스와 LG전자가 또 협업을 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그 당시에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어떻게 보면 퍼스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난이도는 좀 떨어져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시장 내에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실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요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베노티에날에 시장에 관심이 좀 몰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요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의 제품은 엑소 모션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 정부가 사서 캐나다 내에 있는 재활병원에 한 2대 정도는 이미 공급을 해놓은 상태고 요 로봇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는 이 베노티에날과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워낙 이제 뭐 부품을 만드는 거라서 제조업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로봇 관련된 부품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 북미 시장입니다. 그래서 또 요 북미 바로 인접해서 위치해 있는 요 캐나다의 요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결국 요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해서 완제품을 좀 파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직은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내일 이제 동대문에서 IR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 있는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 관계자들과 그리고 실제 요 휴머닌 모션 로보틱스가 만든 요 웨어러블 로봇은 결국 장애인들이 이제 쓰게 될 것들인데 실제로 요 장애가 좀 있으신 이사진이 있어요. 홍보이사가 있는데 요분이 직접 내한을 하셔가지고 아마 시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가져나왔지만 제가 뭐 마치 채권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계속 시장은 온통 난리가 났는데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 오늘 들어올려가지고 결국은 또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4,000원대 후반 자리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현실성 있는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고점 기록했던 6,3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도 좀 짧게 볼게요. 어제 기록했던 저점입니다. 4,300원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상로 대표님은 우리기술투자 최근 또 가상화폐의 모습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우리기술투자가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최근까지도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뭐 회사 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우리 기술투자, 기술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상장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급감이 되었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달아오르면서 지금 또 우리기술투자가 또 드너무에 대한 지분 보유가 다시 한 번 부각될 수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말고도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이번 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 ETF가 미국 내에서 승인을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우리 기술 투자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도의 고점 이후에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지금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좀 형성하는 양상들이고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시세를 뽑아내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현재는 내려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추세에 대한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는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던 구간이 바로 이 자리 3,200원, 3,300원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 자체를 현재는 지지를 해주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내일 시장에서 개파락이 떠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단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한 4,000원 전후에 대한 자리는 상당한 지지권력이 좀 넣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맞춰서 매수할수록 좀 더 유리한 가격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장기평이 보입니다. 그 지금 480선 우리가 지금 2년간의 평균 종가를 뜻하는 것이 480선이죠. 그 자리까지 열려 있는 자리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방송 일주일 만에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니까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 계속해서 최영동 대표님은 하이트 진로 들고 오셨네요.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선 코너에서 키워드 얘기했었죠. 근데 네네. 응신업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신업종 키워드를 얘기를 했는데 한 종목 정도는 좀 편입을 좀 시키는 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트 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트 진로 뭐 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의 이름만큼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최고가가 지금 4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1년 반, 1년 6개월 만에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감소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고요.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들이 좀 몇 개가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0월 1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제 2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트 진로의 켈리 맥주, 최근에 켈리 맥주에 대한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에 반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가격까지 동시에 좀 인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닥권에 대한 탈피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차트를 좀 해석을 하기 이전에 수급부터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살짝 좀 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2만 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투신권과 외국 연기금 쪽에서에 대한 창구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특히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이제 수익률을 조금 얻고자 하는 수급의 유입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키워드 시간에서 응신력 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했었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런 응심력 업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동종목 같은 경우 2.66%의 좋은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넥라인을 돌파했죠. 그리고 횡보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가 좀 감소가 되는 과정에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더딜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성향 자체가 급한 상승보다는 하루에 1%, 2% 이런 식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어서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도 좀 착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 한번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종목 하이트 진로 말씀 좀 드리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만 원.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박스권 하단 라인이겠죠. 2만 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CTC 바이오, 프로텍 들고 오셨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 바로 팩트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서 그 이상로 대표님 우리 기술 투자 얘기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얘기하셨는데 좀 비슷한 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보면 우듬지팜 저번에 제가 한번 가져놨던 종목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네네. 그 스테비아 토마토 그거 관련된 종목. 근데
지금 뭐 음식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스마트팜이 관련돼서 움직였던 게 이제 카타르 관련된 이슈, 중동 그렇죠. 이슈였잖아요. 중동과 관련된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저는 뭐 아직 안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라고 하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위메이드 플레이는 예전에 썬데이토즈 그 애니팡 만들던 회사를 이제 위메이드가 인수를 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가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제 서두에 언급을 드린 대로 요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권 관련된 모멘텀 요거를 저는 제일 크게 보고 있고 그리고 게임의 패러다임 자체가 물론 주가 자체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P2E라는 개념이 몇 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관련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이 현상들 변화하는 과정들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와 이런 P2E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도 좀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도 꽤 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게임 섹터는 낙폭과대 섹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봤고요. 마지막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9월 달에 이제 대량 거래를 한번 수반을 했었고 지금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죠. 일단 목표가는 11,000원 보겠는데 조금 요 주황색 라인 있죠.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략 12,000원대인데 일단 저는 11,000원 목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8,000원 선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님 CTC 바이오 팩트 잡아주시죠. 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인체의약품에 대한 부분 매출의 50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비만약 치료 관련한 이슈도 한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현재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동물용 의약품 관련한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이제 럼피스킨 관련된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럼피스킨에 대한 백신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전량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제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백신을 만든다면 가능한 기업이 뭐 CTC 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중앙백신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럼피스킨이라든지 또는 구제역 같은 것들은 이제 계절성에 대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입니다. 항상 이 늦가을이라든지 또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이런 가축들에 대한 희생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에 대한 시장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하반 경직성은 좀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CTC 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강화 급등을 보였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더 내려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대한 하반 경직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반등이 좀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한 11,000원 밴드,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9,1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동 대표님 프로텍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예, 저 프로텍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군들에서 뭐 덜 올라갔던 종목군을 좀 찾다 보니까 프로텍이 좀 눈에 보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반도체 쪽에서 전공종보다는 이제 후공종 쪽에 포커스가 상당히 좀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공정에 대한 미사 자체가 후공정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거 후공정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가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채용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단기간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이 프로텍이 어떤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5월달과 6월달, 7월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빠른 시간에 급격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들과 더불어서 동종목도 같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은 8월달에 대한 저점과 그리고 최근에 10월달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8월달에 대한 저점 자체를 하향타시키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들을 이어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확연하게
왜 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로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오늘 좀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에 대한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시세 분출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세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보다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이렇게 상승폭, 남아있는 상승 룸에 대한 절반 정도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한 6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21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대표님과 함께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죠. 박우신 대표님, 지오리드 에너지, 베노티에날, 위메이드 플레이 들고 오셨고요. 이상로 대표님, 한국컴퓨터, 우리기술투자, CTC 바이오 들고 오셨네요. 마지막으로 최영동 대표님은요, AD 테크놀로지, 하이트진로, 프로텍 들고 오셨습니다.